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알츠하이머 투병을 주장하며 재판 공판 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 전두환 씨가 멀쩡히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촬영자가 1,000억 원의 추징금을 언제 낼 거냐고 묻자 대신 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 후 전두환 씨는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재판부 이송을 신청하고 알츠하이머와 독감을 이유로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조금 전의 일도 기억 못하는 사람한테 광주에 내려와서 80년대 일어난 얘기를 증언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코미디다.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전두환 씨를 민주화의 아버지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임기 중 불법 자금 9,50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997년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그중 1,020억 원은 여전히 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방소득세와 양도세 등 30억이 넘는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서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재판은 알츠하이머라 받을 수 없고 추징금은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기에 낼 수 없다는 전두환 씨. 7년 전 한 초등학생은 29만 원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29만 원 할아버지, 얼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세요. 유족들에게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대답해보세요. 이렇게 적은 초등학생의 시. (7년이) 지났지만 전두환 씨는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국민 기만,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주요 뉴스를 큐브 속 육하 원칙으로 풀어보는 육면 시선 뉴스 큐브. 오늘도 이슈 브리핑 먼저 시작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면서 재판 출석을 거부했던 전두환 씨가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광주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는 건강이 나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5.18 단체들은 전 씨가 재판에 나오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법원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관련 이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골프장에서 목격이 됐다라는 증언이 네. 이게 알게 모르게 방송가 쪽에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언론가 쪽에서도 많이 이제 회자가 되긴 했는데 실제로 예. 이렇게 보여진 게 처음이라서 맞아요. 저도 좀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보도에 이 글로는 이제 저도 예. 몇 년 전부터 보고 예, 예. 건강한 거 아닌가. 그런데 네. 심지어 1월에 골프를 쳐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 광주에서의 재판 시작되고 나서는 계속 뭐 아프다, 독감 때문에 못 간다. 사실 뭐 연세가 많은 분에게는 예. 서울 광주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네. KTX가 뭐 예전보다 훨씬 빨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체력이 안 되거나 거기에 알츠하이머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나이고 거기에 또 독감에 걸렸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재판에 가기 싫은 마음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에 근거한 건강 이상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저 영상을 보면요. 독감에 걸린 노인이 아니네요. 네. 예. 사실 저보다 골프를 잘 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네네. 그런데다가 제가 조금 더 의심이 드는 것은 예. 조금 전 일도 기억나지 않는다. 이순자 씨가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하루에 이를 여러 번 닦는다. 이를 닦고 또 자신이 이를 닦았는지 까먹기 때문에 또 양치를 하고 또 양치를 하고 예. 그러면 정말 치매 걸린 노인의 모습이 이렇게 연상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골프라고 하는 것은 타수를
적어도 이제 하루 골프를 치면 18홀을 돌면서 100타 내외의 카운트를 해야 되고요. 예. 카운트만 하기에도 알츠하이머 환자는 불가능하다고 좀 보는데 예.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공을 보내기 위한 몸과 정신을 동시에 움직이는 멘탈 스포츠예요. 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예. 얼마나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예. 그런데 저렇게 누가 봐도 아까 이 표현이 굉장히 문학적인데 예. 드라이버 샷은 호쾌하고 호쾌했고. 아이언 샷은 정교했다. 그렇습니다. 그럼 매우 잘 쳤다는 얘기고 예, 예. 점수가 저보다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이 멘탈 스포츠를 우리가 치매 환자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연세 드시면 그게 마음 때문이든 몸 때문이든 이제 이 골프채를 내려놓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은 상당히 건강하다. 심신이 상당히 건강하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데 예. 왜 이렇게 재판을 회피하는지 결국은 이 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좀 더 엄격해져야 되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골프가 사실 야외에서 이제 몇 시간씩 치는 운동이기 그렇죠. 때문에 더더욱 이제 전 씨가 법원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국민들 같은 경우는 왜 이 전 씨가 왜 지금 재판이 안 나가냐, 안 나갈 수가 있느냐, 그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은 형사 재판은 원칙은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불출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전 씨가 지금 건강상의 이유를 뭐 본인이 고령이기도 하고 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근데 피고인을 형사 재판에 세우는 목적을 한번 따져보면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출석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을 공개된 재판에 세워서 죄를 묻는 과정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사회적 공분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 씨는 법을 교묘하게 악용을 해서 그 부분을 좀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찍힌 영상을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이 대목은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나는 관련이 없다. 즉 전두환 자신은 관련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하지 마세요.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이거 진짜 책임이.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왜 발포 명령?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이 사람아, 말씀하세요.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엄사 명령을 해. 당시에 너 군대 갔다 실권자셨잖아요. 왔냐? 네, 갔다 왔어요. 네. 발포 명령, 실권자, 명령권, 기타 등등의 이런 단어들은 과연 알츠하이머 환자가 네.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되받아칠 수 있는 그런 답변의 수준인 것인가? 네. 이런 의문도 좀 전 개인적으로 드는데 아무튼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보통 이제 알츠하이머를 앓는 분들도 예. 증상은 좀 다양하게 나타나긴 합니다만 네. 사실은 잘 상대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해서 예. 좀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중증 정도 가면요. 예.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제 초기 증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명백하게 상대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네. 광주와 나는 관계가 없다. 이건 이제 회피고요. 그리고 나는 그 당시에 발포를 명령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예. 굉장히 정확한 얘기예요. 네네. 사실과는 다른 얘기인데 사실은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가 확신컨대는. 예. 그리고 광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오히려 광주의 원흉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어찌 보면 역사적 죄를 지금 그냥 간단하게 회피해버리는 답변을 하고 예. 좀 곤란한 질문이 올 때는 대화를 주도해요. 당신 군대는 갔다 왔느냐? 네. 명함은 있느냐? 곤란한 질문이 나올 때는 먼저 다른 쪽으로 말을 돌리는 질문을 해요. 네네네. 이만솔 부대표가 아까 이제 인터뷰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예. 얘기를 하더군요. 대화를 10분 남짓 해봤는데 자신의 느낌으로는 완전히 멀쩡한 정상인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질문을 다 끝내기도 전에 이미 그 말을 파악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되받아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 알츠하이머 환자와 대화를 하면 대화의 맥락도 안 맞지만 말이 굉장히 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스피디하게 주고받아요. 네. 예. 그 본인은 군 장성 출신이에요. 네. 사령관 출신이에요. 예. 대장으로 예편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왔느냐. 이게 계급까지 얘기합니다. 예. 저 25사단 출신이고요. 네네네. 이걸 다 지금 알아듣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적어도 10분 대화 과정은 알츠하이머라고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은 없다. 예. 두 번째로는 네네. 짧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정상일 때가 있고 비정상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캐디분들에게 확인을 하니 예. 네.
타수가 우리는 틀려도 예. 저분은 절대 안 틀리고 정확하게 계산한다. 그럼 좀 알츠하이머는 예. 법정을 피하기 위한,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예. 수단, 전략, 핑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황 증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씨는 지금까지도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아마 이번 영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지금 네. 전 씨가 지금 재판을 불출석하고 있는 이유는 재판장한테 불출석 신청을 해서 재판장이 이걸 허가했기 때문에 지금 불출석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허가를 했다고 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장이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했던 거를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너무도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영상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재판장의 의중에 따라서 이 지금 허위 사실로 뭔가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또 재판 진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내렸던 허가 신청을 취소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지금 5.18 기념재단 측은 국민들을 우롱했다, 건강 이상을 핑계로 지금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전에 불출석 허가를 받기 이전에도 계속 재판기를 연기를 하거나 또 아무 사유 없이 또 불출석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재판장이 구인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다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병을 좀 확보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또 전 씨가 지금까지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어제 찍힌 영상에서요. 미납 추징금과 체납한 세금도 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네가 좀 해주라.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자네가 돈을 좀 그리고 네, 자네가 좀 내주라. 정말 상상하지도 네네. 못한 답변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말을 3번 했다고 김한솔 부대표는 기억하고 있어요. 네네. 한 번이 아니라 3번 했어요. 네네네. 그게 무슨 의미로 전 해석을 했냐면 이순자 씨가 정말 왜 우리 남편한테 이러느냐. 민주주의의 아버지인데 지금 이런 재판에 우리 끌어내는 건 코미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장면은 정말 좀 코미디 네. 같은 것이 예. 전두환 씨 입장에서는 1,030억 원 남아있는 추징금을 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제 생각에는. 예, 예. 그러니까 한 29만 원밖에 없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는데 예. 그 돈 나는 모르겠고 그 돈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오히려 당신이 내라, 네가 내라, 네가 좀 내줘라. 이 얘기는 약간 반농담조인데 예. 저는 비아냥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너무나 분통에 터져서 7년은 집권하면서 부정축제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예. 그게 9천억이 넘는데 2,205억이 선고됐는데 지금 30년이 넘도록 물론 선고한 곳으로부터 이제 20년 정도 되지만 예. 이 시간이 되도록 지금 절반을 간신히 했습니다. 네. 처음엔 500억 정도 내고 예. 안 낼 것으로 보였는데 계속 이제 결국 괴롭히니까 마지못해 일가가 뭐 분담해서 내겠다, 나눠서 내겠다. 근데 이제는 더 안 낼 생각이라고 제가 보는 것은 예. 이만솔 구의원인데 예. 왜 그럼 전두환 씨를 저렇게 힘들게 10개월 가까이 추적해서 이런 장면을 찍었느냐? 예. 서대문구 구의원이에요. 연희동 예. 전두환 씨 집이 예. 연희동에 오래 있죠. 예. 응답하라란 드라마에도 나옵니다. 네. 네네. 8, 90년대에도 연희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서대문구 의원으로서 아마 일말의 책임감이 아니었겠는가. 예. 그런데 그 집이 최근에 경매 처분되는 것으로 법적 결정이 됐는데 예. 예. 51억 원 가치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가처분 신청으로 승소를 전두환 씨 내외가 하는 겁니다. 그 자기 집을 지켜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삼자 명의로 돼 있는 집인데 전두환 소유의 집이 아닌데 이걸 왜 경매를 하느냐 해서 그걸 막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산을 지키고 있어요. 예. 이런 측면에서는 네가 그 돈 대신 내줘라. 이건 나는 낼 생각이 없으니 예. 당신이 당신이 내시던가 말던가 지금 이런 걸로 비아냥 아닌가. 예. 그런 법에서 정한 추징금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 없는 것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그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라는 뭐 발언은 워낙에 유명한 발언이라서. 근데 이건 뭐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가 좀 언급을 이거 이제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1월에도요. 전 씨하고 부인하고 골프 치는 모습이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부부의 골프 비용이 얼마였는가? 28만 5천 원. 이렇게 계산이 됐다고 한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언급해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방법은 없는가? 추징금은 계속 우리가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지
우리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질문은 항상 뭐 뒤따르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추징이 지금 원래는 97년도에 2,205억 원이라는 추징금을 지금 선고를 받았는데 예. 사실 국가에서도 환수 노력은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소위 전두환 추징법이라는 것도 특례법이 개정이 돼서 예.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수익을 얻은 거는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10년으로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예. 또 그 사실을 알고서 취득한 제3자한테도 추징할 수 있는 정도로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시 측이 굉장히 교모하게 방법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 지금 연희동 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3자, 그러니까는 지금 그 부인 이순자 여사 말고도 며느리 그리고 전 비서관 이름으로 제3자가 명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전 씨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거부터 추징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 다툼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만들었어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정말 본인들의 책임을 질 마음이 없으니까 계속 법망을 회피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영상을 본 전두환 씨 측이 좀 어떤 본인의 입장 발표라든지 입장에 네.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관계자의 인터뷰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별뾰족한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 또는 참여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는데 이 전두환 씨가 이렇게 또 뉴스에 화제의 인물로 핫이슈로 이렇게 영상과 함께 골프장에서 등장을 한 이상 이 본인도 지금 저는 전두환 씨 본인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참여해야 할 시간이다. 1,030억 못 갚을 수도 있습니다. 자산. 또 노후에 사람은 뭐 먹고 살아야 됩니다. 네.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성의를 보이려는 역사를 참여하는 노력만 보여줘도 예. 이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용서받을 가능성은 아직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핵심적인 것은 하나는 그 죄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 나 발포 명령 위치에 있지 않았다. 광주는 나와 무관하다. 이거 정말 용서받지 못할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재산 문제예요. 이 1,030억 원의 추징금뿐 아니라 사실은 불법 재산을 다 토해내고 헌납해야 되는데 네. 이만솔 부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두환 씨 사후에도 불법 재산이 확인되면 추징할 수 있는 법을 입법하겠다. 사실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이미 통과돼 있는 특별법도 예. 위헌 논란이 있었는데 헌재까지도 합헌 판결을 내려줬어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지금 그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소급 입법이 된 유일한 예입니다, 거의. 예. 그런데 지금 또 입법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는 고령인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 사후에는 지금 이제 법조인이 계시지만 우리 몰수, 추징 이런 것이 부가형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추징금 70억. 그러면 이 피고인이 사망하면 부가형은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징역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10월 24일인가 이 천정배 대한신당 의원이 예.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이라는 걸 발의했어요. 예. 이건 뭐냐면 사후에라도 불법 재산이 이미 확인되면 제3자 은닉돼 있다 하더라도 예. 모두 다 국가가 몰수한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제 입법 취지의 핵심 골자가 독립 몰수제가 이제 허용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인물의 삶에 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부가형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예. 독립적으로 그 인물의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자체를 국가가 확인만 된다면 추징할 수 있어야 한다. 예. 3자명이라 하더라도 예. 지금 이게 굉장히 강력한 법이지 않습니까? 듣기만 네. 해도. 네. 근데 이만솔 부대표도 정의당이 그런 것을 주도하겠다고 밝혔고 이 확인해보니 이미 10월 후반에 이 법은 발의가 돼 있고 예. 그렇다면 적어도 일부 부인하는 거부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좀 국회의원들이 이제 5.18 역사를 종식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사후추징법 같은 경우에라도 예. 국민들의 정말 공분, 광주 시민들의 특히 또 이제 사망한 많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의 위로를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입법적 노력을 할 때는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평론가님 말씀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지금 5.18 관련 통치 기록물 전면 공개하자.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재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 가능할까요?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5.18 유족들이나 관련자들 같은 경우는 아픔이 계속 되고 있는데 예. 지금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저렇게 너무 호의호식하는 생활이
보여지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5.18 민주화 운동 특별 개정안에 따르면은 이제 곧 있으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 예. 거기에는 광범위한 조사 말고도 검찰의 수사 의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문회도 요청할 수도 있고 예. 또 특별검사제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역사에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야지 그동안에 아픔을 받았던 유족들이나 그리고 관련자들 같은 경우도 좀 따끔하게 좀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러한 아픈 역사적 이게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사 의뢰를 통해서 검찰에도 재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소시효 문제라든지 여타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사회적 합의를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든지 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유연하게 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이죠. 11일에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육군 항공대 관계자들이 이제 전시 측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벌써 지금 일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요. 나머지 분들도 사실 증인으로 나올지 말지를 지금 저희가 참석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앞으로의 재판은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 재판의 그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 전 씨가 그 헬기 사격을 하는 걸 목격을 했다라는 고 조비오 신부가 뭐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을 해서 이게 허위 사실로 인해서 사자를 명예훼손한 게 아니냐라는 거라서 사실 이 재판의 쟁점은 정말 헬기 사격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그 쟁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 씨 측 같은 경우는 자기는 아까도 뭐 영상에도 나왔지만 자기는 뭐 발사를 명령을 할 수 있는 명령권이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그런 거에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정말 발사 명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전 씨 측에서는 그 헬기 조종사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증인들이 계속 불출석하면 사실은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구인 명령을 할 수 있고 과태료도 이제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검찰 측에서는 이러한 조종사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게 큰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이 발사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은 목격자들이 진술도 확보도 된 부분도 있고요. 국가수에서 헬기에서 발사가 된 이 총알 자국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입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검찰에서는 그 증인들이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때까지 모아놨던 증거들을 토대로 이 허위 사실이다. 그러니까는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는 그 지금 전 씨 측의 주장을 반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재판 전망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이슈큐브에서는 전문가의 한마디로 듣는 한 줄 참견이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은 최영일 평론가께서 한 줄 참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전두환 씨도 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사의 기억은 개인의 망각보다 무겁고 오래간다. 예. 본인의 삶만 유한한 것은 아니에요. 그 후손도 있는 것이고요. 네네. 이 사회 공동체 일원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진정성 어린 사과.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 안 좋은데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냥 위안부 할머니들 또 일제 강점기에 벌어졌던 야만적인 행위들 예. 사과하라고 그러지 우리가 그 이상 뭘 요구하겠습니까? 네. 그 전두환 씨에게 우리가 뭘 요구하겠어요? 참회하면 예. 용서의 기회는 아직 있다. 그래서 이 역사의 기억은 결코 소멸되지 않으니 나만 잊으면 된다는 생각 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까지 저희가 한 줄 참견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슈큐브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